자, 오늘 105번째 무용보 극장가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는 지금 막 IPTV랑 뭐지 그 쿠팡 플레이, 예. 쿠팡 플레이 네, 유튜브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고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고요. 박범수 감독의 빅토리 VICTORY 빅토리 VICTOR 입니다. VACA 이거 하려고 그랬죠. VICTORY 했잖아. 아, 네. 네, 빅토리. 네, 빅토리.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근데. 8월 14일에 네, 개봉을 했는데. 내가 이거 재밌다는 얘기를 막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완전 망했다며. 네. 빨리 내리고. 그렇죠. 이게 손익분기점이 200만인데 한 50만 정도의 네, 50만에서 남짓 들었는데 영화가 잘 안 된 것 같고 아,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간의 이제 클리셰? 약간 포스터 보면은 예. 이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예, 저도 사실 포스터만 봤으면 안 땡겼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런 거 있죠. 흔히들 딱 봐도 내용 딱 저럴 것 같으면 아 저거는 그냥 OTT 풀리면 봐야 되겠다. 이제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군요. 근데 OTT로 지금 개봉한 거 아마 더 큰 사랑 받을 거예요. 이제 그래요? 앞으로 역주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빅토리는 개봉하고 약 한 2, 3주 지나고 나서 오히려 역주행이 일어나서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어요. 빅토리가 역주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고 뉴스에도 나왔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내렸지? 그러니까요. 베테랑에 밀린 거 아닐까요? 베테랑 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너무 더워서 네. 너무 더워서 빨리 내린 거 아니에요? 네. 올 여름이? 네, 빅토리 박범수 감독의 영화고요. 이게 199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죠. 그쵸. 밀레니엄. 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 전인가요? 네. 야, 벌써 25년 전이군요. 1999년이 25년 전입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을 이거 참. 시절이고. 진욱이는 나랑 보이그룹을 준비하고 진짜 있었고 말도 안 되는 때요. 제가 대학로에다가 LP바를 그렇죠. 동업으로 차렸던 제 그때가 99년이요? 젊은 시절, 예, 99년 1월에 차려가지고. 나는 안산으로 취직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자 생활할 때가 99년인데. 그때가 그때군요. 네, 밀레니엄, Y2K. 네. 주요 배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고등학교 거제 상고? 거제 상고. 거제 상고. 거제도의 이제 그 한 고등학교에서 예. 그 축구팀을 응원하는 치어리딩 팀에 대한 얘기고 그쵸. 그 치어리딩 팀의 이제 그 센터 네. 역할을 맡은 추필선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추필선은 해리. 네, 해리. 네, 해리라는 배우가 역을 했죠. 해리가 무슨 그룹 출신이죠? 걸스데이. 걸스데이죠. 예. 아, 걸스데이구나. 예. 걸스데이. 네. 정확하게 해리 좋아. 하시네요. 난 좋아해. 예. 이해리인가요? 해리? 예. 김혜리인가? 이혜리인가? 이해리. 이혜리. 예. 이 동네에서 정말 이제 춤을 잘 추는 네. 거제의 춤꾼이죠. 그 첫 장면이 그 펌프. 예. 우리 때는 DDR이었는데 그게 좀 지나도 펌프로 네, 펌프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씬이죠, 첫 씬이. 네. 네. 해리의 단짝 미나 역으로는 박세환 배우가 나왔고요. 박세환. 예. 예. 아우, 박세환 배우. 괜찮지?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는 배우예요. 이 배우가 나온 영화 제가 본 게 그 645라는 영화 645. 있었고요. 네. 난 그거 못 봤는데 아직. 네. 645도 있고 옛날에 무슨 그 되게-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예. 그 염정아 젊은 시절? 어렸을 때 역을 했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난 드라마 그 되게 이상한 드라마 킬러로 나오는 고등학생 킬러로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이 둘이 이제 이 치어리딩 팀의 센터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극을 끌어가는 중심 인물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그 축구 선수가 하나가 전학을 오는데 서울 출신의 축구를 잘하는 근데 이제 그쪽 학교에서는 주전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트라이커가 한 명이 전학을 옵니다. 근데 이 전학 온 학생의 여동생이 하나 있죠. 네. 그 여동생도 같이 전학을 온 거예요. 김세현 역으로 조아람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조아람. 네. 조아람이라는 이 배우는 그 구구단이라는 그 구구단요? 구구단. 아, 구구단. 아이돌이었구나. 구구단. 구구단. 응? 아니라 구구단이면 그건 정치적인 거고. 아이돌 그룹 극우단. 깜짝이야. 파시스트 뭐 아니- 태극기 두르고 나오는 예. 애들. 아니고요. 그런 거 예. 아니고요? 구구단이라는 그룹 출신의 이제 아이돌 출신의 배우인데 네. 요즘 이제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감사합니다.
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신하균이랑 네. 거기서 좀 인상적이어서 저 사람 누구지라고 하면서 좀 찾아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배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치어리딩을 하던 친구죠. 그래서 이제 거제도로 전학을 와서 이 치어리딩의 세계를 이 거제 소녀들에게 알려주는 예, 그런 전도사 예, 역할을 하는 예. 얘네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예. 근데 해리랑 박세환은 그 1년 꼬라가지고 네. 정학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는 한 살 많은데 고3 나이인데 네. 계속 2학년. 2학년인 거죠. 거기서 그 이미도가 예. 야 니는 4년째냐 막 대학생이냐고. 고등학교를 왜 4년 다니냐고 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밀레니엄 걸스라는 이 치어리딩 팀의 여러 또 다른 조연 배우들이 나옵니다. 네. 그 소희라고 그 이제 소희. 이 팀의 매니저 역을 맡고 있고 네. 이제 얘는 한 학년 아래인 것 같던데 아니구나. 아니죠. 고2인데 아, 이제 언니라고 쫓아다니는 그치 1년 꼬랐으니까 네, 다 그렇죠. 언니라고 해주는 거지. 예, 가방모찌처럼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그렇죠.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또 재밌는 게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믿어서 이제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아, 그때 이런 사람 많았어요. 많았죠. 네. 예.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 근데. 종말론자예요. 종말론자. 최지수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송반 안경 끼고 이제 되게 그 범생이처럼 예. 생긴. 방송반의 순정이라는 역으로 백하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네. 하이. 네. 그리고 이 또 약간 신스틸러인데 그 비용세라는 별명을 지닌 이게 개 한 마리를 봉구라는 개 한 마리를 늘 데리고 다니는 개 데리고 이게 통통한 아, 그거 너무 웃겼어. 그 왜 개 데리고 다니냐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할아버지가 잡아먹나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예. 야, 진짜. 예, 용순이라는 역으로 권유나라는 배우가 아, 나왔습니다. 보시구만. 예. 예. 우샥형 종씨네요. 친근한가 보다. 그리고 그 태권도장 딸이 하나 나오죠. 그쵸. 그 돌려차기 아주 잘하는 시원하게 하는 이 배우는 태권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고요. 운동하는 사람 예, 같이 생겼어. 상미라는 역으로 나온 염지영이라는 배우인데요. 염씨야? 예, 이 배우는 원래 운동 선수였어요. 아, 그래요? 축구. 축구? 예. 아, 그래. 예,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잘 안 돼서 아.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연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네. 이 치어리딩 하는 이 팀이 9명인가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캐스팅을 잘했어. 다양하게. 7명이요. 7명인가요? 아니, 4명에 5명 뽑아서 9명 아니야? 아닌데 치어 리딩은 7명이 했는데? 9명이잖아, 9명. 그 9명 팀 9명을 모아야 선생님이 그 동아리를 내준다 그랬잖아. 그렇지. 원래 4명 있었고. 제 얘기는 치어 리딩은 리딩만 하는 7명이 거? 하는데 그 스텝이 2명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나중에 다 그쵸. 치어리딩을 하잖아. 예. 근데 이 9명이 너무 다양하게 네. 캐스팅을 잘했고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예. 없었어. 아직 다 소개 안 했어요? 9명 다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팀의 스타일리스트이자 세탁소집 딸이 있어요. 아, 예, 그 한복 입고 고전무용. 예, 고전무용 하던 예, 고유리라는 역으로 이한주 배우가 나왔고요. 예, 그 바느질하고 막. 예, 그런. 재밌었어요. 이 캐릭터도 아주 재밌고 네. 또 진짜 이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네. 눈이 약해가지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선글라스를 늘 끼고 다니는 각기 머신 그렇죠. 지혜 역으로 박효은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진짜 전부 각기 춤이라고 했어요. 각기춤. 각기 춤이 꺾는 춤이잖아요. 네, 로봇춤. 그때는, 예, 옛날 그 터보 그치. 예, 김정남 씨. 아, 99년 이 당시가 터보야? 터보의 전성시대인데 제가 진짜 저 뭐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침마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눈을 뜨면 터보의 크리스마스 앨범을 고참들이 늘 털어놔가지고 제가 터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예, 크리스마스 앨범을 계속 들렸는데 계속. 와 아주 미치게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울면서 노래하고 나도 별로였는데. 소리 막 울잖아, 막. 예. 네, 아무튼 그 터보의 춤을 아주 맛깔나게 구사하는 그런 배우가 이제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세대는 각기 하면 모르고 이제 요새는 팝핀이죠. 팝핀? 네, 팝핀 댄스가 이제 당시 팝핀 각기니까. 그러네. 각기라는 말을 요즘은 잘 못 들은 것 같네요. 파피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항상 저는 이제 오디션 같은 거 보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노래를 보니까 근데 안무도 항상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무 감독이 뭐 파핀 할 줄 알아요 이런 말을 항상 했던 것 같아. 그렇죠. 뭐 아크로벳 할 줄 알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발레 뭐 용어들 뭐 해보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다 하더라고 또 배우들은. 네. 하여튼 그 안무 그 오디션 하는 거 저는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워맨스를 보여주는 이
밀레니엄 걸스들 외에 또 네. 남자 배우들이 좀 나오죠. 네. 그 필선이 주인공 필선이 해리를 이제 짝사랑하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예, 어릴 적부터 이제 친구였는데 얘는 축구팀의 그 골키퍼를 맡고 있죠. 네. 예, 윤치영이라는 역을 맡은 이정화 배우가 나옵니다. 아. 이정화 배우는 그 무빙에서 무빙. 예, 아주 대표작이죠, 인상적이었죠. 그래도 조인성 아들. 예, 김봉석 네. KBS 역으로 나왔던 그 너무 이게 그때 살찌어가지고 너무 맞아요. 귀여웠잖아요. 그러네 살이 좀 빠졌네요. 네, 살을 쭉 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학교에 이제 전학온 스트라이커. 김동현, 예, 스트라이커. 아까 그 세연이라는 그 역의 오빠죠. 네, 치어리더 네. 오빠. 예, 타겟형 스트라이커 김동현 역으로는 이찬영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인상적인 또 이제 성인 배우들 있죠. 선생님들 있죠. 예, 일단 필선이 아빠. 아, 필선이 아빠. 예, 필선이 아빠 현봉식 배우가 나왔죠. 봉식이 형. 예. 근데 형 아닙니다. 형 아닙니다. 예. 예. 84년생이에요, 무려. 우리 그 세자매 할 때 그 얘기 했잖아. 예. 이거 인도 잘못된 거 아니야? 생년월일?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이제 의외로 젊은. 이 거제도가 조선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예, 여기 상우조선이라는 이제 가상의 회사가 나오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외주를 받는 이제 하청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들을 관리하는 관리소장 역을 그렇죠. 맡았습니다. 네. 여기서는 해리의 이제 부녀로 나오는데 네. 그 현봉 씨는 84년생이잖아요. 네. 해리는 94년생이에요. 10년 차이밖에 안 나는.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 근데 그래. 너무 그랬을까? 아빠와 딸로 너무 잘 어울리죠. 아, 근데 찰떡 연기를 보여줘요. 할아버지라 그래도 믿겠어. 예.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 거제상고 교장 선생님으로 주진모 배우가 주진모. 나옵니다. 주진모 배우. 진욱의 주진모 배우. 자, 성대모사. 근데 여기서는 그 성대모사가 아니어갖고 아니, 그 원래 아무거나 해봐. 주진모가 아무거나. 아무 뭐였었지? 옛날에 그 했었잖아. 그죠 타짜에서 했어.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대사 몰라도 돼. 부셔야 되나 보자. 거기서 짝기로 나왔던 예. 원래 그 잘생긴 주진모 말고 젊은 네. 주진모 말고 58년 개띠 주진모 예. 배우. 짝귀 주진모. 네, 짝귀. 예, 근데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교장 선생님이죠. 그쵸.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축구를 잘 못하니까 못하니까, 예. 너무 속상해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 맨날 전화해서 놀리고 그러니까 아, 애들이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 축구까지 잘해. 난 축구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탁 올리는데 축구화를 신고 있죠. 짜당 축구가 났다. 난 축구에 관심이 없어.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좀 인상적인 선생님이 그 학주 학생주임 이 배우가 아주 예. 센스틸러였어요. 예, 수학. 수학. 예. 손병욱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손병욱. 예. 이 배우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옛날 싸움의 기술에서 거기서 깡패로 나오죠. 예, 거기서 악역으로 나왔었죠. 근데 너무 순박하면서도 애들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을 이렇게 좀 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애정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봉군과 봉식이 그거 개 안고 있잖아요. 응원하면서 개 안고서 막 골 들어가니까 막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미도 이미도. 국어 선생님. 네. 예, 이 선생님은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그러네. 구성지게 구사하는 이제 경상도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국어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그 코치님, 코치도 있구나. 예, 코치 이시훈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코치는 패배가 너무 익숙한 선생님이고 늘 져도 된다. 상대는 무리여. 져도 된다. 막 이러는 예, 코치님. 근데 이 배우도 요즘 되게 유명한 배우로 그러던데. 예, 이 배우는 뜬다 저기 그러던데. 외계인에서 외계인? 예, 외계인에 보면 그 강아지 두 마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강아지인데 이렇게 사람으로 변하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구나. 예, 축구 코치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에 개봉해서 반짝 극장에 걸렸다가 너무 더워서 빨리 내려간 빅토리. 이게 제목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이렇게 와 재밌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패스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봤던 사람들은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가 원래 다른 영화를 하려다가 이게 IPTV에 올라와가지고 네. 이 제작사가 근데 못 보던 제작사 같이 보이던데. 안나푸르나였죠. 아니에요. 잘 못 들었었어요 난. 그래서 아니, 설명을 좀. 있었던 회사예요. 안나푸르나는 원래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영화 제작사가 있어요. 안나푸르나. 같은 동명으로요? 예. 보통 시작하면 이제 그 뻔한 그 있잖아요. 그 영화 시작할 때 딱 뜨는 그 제작사. 국산 영화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새롭던데 나는. 업력이 13년이나 된. 그래요? 예. 근데 진짜 못 봤는데? 난? 많이 찍었는데요. 기획사 레슬러라는 영화도 찍었고. 레슬러. 스윙 지금 키즈. 김 PD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건 이제 유통 쇼박스랑 뭐 CJ랑 뭐 그러니까 약간 아주 큰 자본이 들어간 영화는 아니었던 거죠. 요즘 안 그래도 근데 영화 팬들 사이에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영화 시작하면 도대체 영화는 언제 시작하냐. 왜냐면 너무 앞에 많으니까. 기획사들 제작사들이 쫙 뜨는데 막 심하면 10개도 뜨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할까.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제 워낙 영상 컨텐츠에는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진 산업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에서만 투자를 해서는 이게 작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네.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제작하고 돈도 투입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개봉했을 때는 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아까도 이게 좀 역주행이 예상되는 아주 재밌는. 예. 우리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이제 영화가 4개가 이렇게 확 떠오르더라고. 그렇죠. 일단 써니. 예. 그죠? 써니랑 일본 영화 중에 스윙걸스라고 있어요. 예, 스윙걸스도 생각 많이 브라스 밴드 하던.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근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건데 삼진그룹 영어 회화반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토익? 영어 토익반인가? 예,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영어 토익반. 영어 토익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여자들이 시절도 그때 90년대 요때고 그래. 뭐 공장 폐수 그쵸, 다뤘던 뭐, 패널 뭐 이거 그게 이제 이게 여성들이 뭉쳐서 연대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인 Bring It On. 예. 치어리딩 하는 영화죠. 큐스틴 던스트 나왔던 이 영화 4개가 확 처음에 떠오르다가 영화 중후반쯤 되니까 이 빅토리라는 영화가 이 영화가 힘을 딱 얻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가 이제 뭐 흠을 잡으려면은 뭐 많이 잡을 수 있는 영화이긴 한데 스포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대한 묘사는 별로 없어서 없고, 남성들이 보기에는 뭐야 저거 축구 저거 뭐 축구하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이 영화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영화들 4개가 약간 까먹어지면서 이 영화만의 힘이 딱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저께인가 보고 오늘 또 봤어. 오늘 내 친구 와가지고 낮에 틀어놨더니 이 친구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더니 끝까지 보고 갔어요. 재밌다고. 저기 막 가서 뭐 이렇게 샌드위치 막 만들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일어나서 같이 치어리딩도 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주 재밌게 영화 보고 갔어요. 추천했어요, 이렇게. 치어리딩 할 그런 머티리얼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보고 이걸로 좀 급선회했습니다. 영화를. 좀 105번째 영화를. 의외입니다. 예? 의외예요. 오작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다니 이런 생각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인정하다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영화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개봉한 거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진욱이랑 최 과장이 요 시절을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저랑 김 PD는 이거보다는 좀 뒤라서 앞인가. 그래서 나는 저기지 덕선이 그때쯤 그렇죠. 우리는 응팔 그 시절이고 진욱이랑 최 과장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노래들도 그렇고 진욱이가 참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하자고 제가 급선회를 했습니다. 카톡방에서. 근데 선회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본 것 같은데. 뭘 선회가 잘 돼요? 진욱이는 좀 고생했죠. 진욱이가 좀 무리했지. 영화 보느라고. 선회가 뭐 말도 안 돼. 어젯밤에 선회를 진욱이가 일정이 안 되는데 뭐 되게 무리해서 보고 온 거죠. 그래도 진욱이는 어떻게든 보고 와. 그래서 선회를 했고요. 아주 뭐 유쾌해지는 그런 영화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의 뭐 어떤 완성도, 뭐 만듦새, 뭐 참신함, 뭐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그냥 이 풋풋한 이 여고생들이 정말 그 자신들의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그 되게 인간미가 풀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 보니까 저는 되게 행복해지고 저도 어제 잠들기 전에 이제 보고 잤는데 좋은 되게 거 봤어? 행복한 이렇게 감정으로 잠자리에 이렇게 들 수 있었어요. 영화의 순기능입니다. 제가 이 최근 뭐 한 1, 2년 사이에 국내에서 만든 그런 스포츠 코미디 영화를 몇 편을 봤어요. 드림, 카운트, 그다음에 리바운드. 그게 이제 축구, 농구,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보고서 이렇게, 조금만 좀 잘 만들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가 부족한 거죠? 항상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영화 사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 되게 좋은 배우들 써가지고 굉장히 뭐 기획력도 있었고 참신했고 그런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안 그래요? 이 영화는 그런 게 이상하게 없었어. 이게 뭘까 지금 좀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들보다 이 영화가 그렇죠. 좀 도드라지게 좋았다는 근데 이 거죠. 영화가 네. 뭐 그렇다고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영화 만듦새가 좋거나 스크립트가 훌륭하거나 뭐 이랬나 뭐 이런데 그런 게 없이 아주 그냥 깔끔한 이렇게 상차림으로 딱 깔끔하게 먹고 아 맛있었다 이게 되는 거야. 크게 뭐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오늘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저기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아니 있어요. 뭐그 드림이나 무슨 리바운드 이런 영화는 안 그랬나? 그거 다 그런 게 약간 감동. 나는 알 것 같은데. 남자들이 주인공인데 나는 오작이 왜 그런지 조금. 아 이게 여자들이 주인공이라서. 네. 그 여자들 중 약간 여성 영화 쪽이어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딸들 보는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딸들은 이거보다 나이 많았겠네. 형 첫사랑이 뭐예요? 한 세 번째 사랑까지 더 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대사인 것 같아요. 라인. 그게 전체적인 스토리 그런 것보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사나 이런 게 되게 스마트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조그만 반창고처럼 흠결들을 딱딱딱딱 붙여주면서 예. 아, 되게 저도 그런 느낌 받았던 되게 것 유치한 것도 있지만 예. 그 대사 하나로 피식하고 예. 그리고 내가 푹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서 예. 이거를 예.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예. 되게 유치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유치함이었고 예. 그리고 되게 귀엽잖아요. 너무 이 배우들의 이 그렇죠. 모습들, 이 캐릭터들의 그렇죠. 예, 던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고 그렇죠. 사랑스럽고 아까 제 친구도 예. 귀여워 이 얘기를 예. 계속 연발하더라고. 예. 아니 이 배우들이 실제 고등학생 나이는 아닌데 30살이 되면 네. 이게 근데 지금 해리랑 뭐 저기는 다 동안인 것도 있지만 이 정말 약간 보면서 배우들의 나이는 별로 생각나지 않고 정말 여고생들의 어떤 젊은 혈기로 그리고 패기로 정말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기분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진짜. 하나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코미디 영화들 이런 특히 스포츠 영화들 보면은 감동과 심각함과 코미디 사이에서 줄타기를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밸런스를 못 이뤄요. 그게 항상 뭐가 좀 과하든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는 이게 사실 중간에 보면 되게 심각한 씬들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가 그 빌리 엘리어트 보면은 사실 그 코미디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 심각한 그 파업 현장과 그런 게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마치 그래요. 그러니까 배경이 거제도인데 거기 조선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아버지와 딸 얘기로 해가지고 저는 뭐 이 마지막에 그 해리와 봉식이 형의 그 식사 씬은 예. 되게 잘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 아주 씬은 훌륭했다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보면서. 예. 나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샥이 이 영화에 빠진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밥신? 방금 얘기한 아니 밥신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게 있지. 이렇게 오샥이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코미디면 코미디지 무슨 뭐 거기서 또 무슨 비극이 있고 뭐 이러냐고 글쎄요. 맨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한 거죠 이제 오샥은. 근데 이해를 내가 볼 못했다고? 때는 이해를 시켜줬어 오샥을. 그렇죠. 근데 왜 이해가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밸런스를 이거는 굉장히 잘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게 없고 비빔밥을 잘 버무렸다라는 거죠. 한 장면만 딱 비교해보면 옛날에 과속 스캔들에 보면 되게 심각한 장면이 있거든. 나 너를 원한 적 없어. 그럴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네가 낫잖아. 막 이러면서 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 그거 보죠. 오샥. 네, 과속수경 봤죠. 그 장면하고 요 장면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던데. 예, 과속 스캔들은 뭐 그게 불편하게 한 거야 너를. 아니 불편한다기보다도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수많은 국내 그런 코미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조이 우리 기쁨이만 계속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조이 느낌이 들잖아요. 기쁨이 느낌이 드는데 중간에 그런 전쟁터도 나오고 비극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다. 저는 캐릭터들의 그 뎁스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개개별의 이게 인물이 사실 많은 편이잖아요. 많죠. 예, 많은데 각자의 이야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그 짧은 이 캐릭터를 다루는 그 순간에 그렇죠. 깊이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좋았던 것 우리가 같다. 알 수 있게끔 해주죠. 예. 그게 이 밸런스를 잘 맞춘 예를 거죠. 들어서 그 봉구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그 귀여운 여학생, 걔 스토리만 해도 많이 보여주지 않거든요. 짧은 장면에서 걔를 늘 데리고 다니는 이유를 보여주고 또 이제 나중에 걔를 데리러 갈 때 집에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둘이서 심지어 할아버지가 밥 먹고 나와. 밥 먹고 있는 장면에서 걔를 그냥 데리고 오는 아주 짧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 하나로 이 캐릭터의 뎁스가 확 이게 느껴지네. 떡밥을 아주 잘 뿌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을 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제껴두고 그 라인들을 잘 썼다라는 게 그 미나 박세환, 네, 박세환. 미나 반점 거기서 많은 여동생들 딸딸딸딸 있는 칠 자매. 그리고 걔네들은 맞으죠. 이렇게 끝나고 그 미나 반점 가서 이렇게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고 근데 그 미나가 나는 오늘 두 번째 볼 때 느꼈는데 끝에 나는 뭐 우리 엄마를 응원할 거다.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걔네가 마지막 그치? 응원 나가기 전에. 내가 두 번째 보니까 그게 딱 그 라인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를 뭐 내가 세 번, 네 번 볼지는 모르겠으나 그 디테일들이 쫙 살아있는 영화야. 그러면 이 영화가 말하는 그 테마도 잘 살렸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딱 포스터만 보면 이거 뭐 스포츠 뭐 중간에 갈등 저게 전개 해가지고 끝에 결말이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뭐 이 영화도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진부하지 않게 하려는 그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뭐 되게 만족스러운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간 집이 맛집이었다. 뭐 이런 총평을 해봅니다. 네. 뭐 별점 매기시게요? 스토리도 얘기 안 했는데. 스토리를 얘기 안 했어요. 스토리는 우리가 이거 저기니까. 사실 너무 단순해요. 스토리는 따끈따끈한 진짜 영화라 간단하게 그렇지. 설정만 좀 해주세요. 춤을 추고 싶어하는 춤을 잘 추는 그 거제도 춤꾼 둘이 그게 이제 혜리랑 박세현이죠. 근데 이 둘이 이 거제도는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늘 언젠가는 서울로 가서 유명 가수의 막 엄정화 같은 그런 가수의 백댄서가 되는 게 꿈이고 가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백댄서가 되고 싶어요.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첫 장면에서 그 펌프하는 부산에서 온 남자애들이 야 너네 이 거제 촌놈들 이거 뭐 알아 이런 거 막 그러면서 막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네가 점수가 1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한 6등쯤에 가 있죠. 혜리랑 세환이랑 와서 다 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춤을 추고 싶은데 학교에서 연습실을 댄스 동아리 그 연습실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게 없어진 이유가 있죠. 없어진 이제 이야기도 이제 뒤에 나오고 얘네가 이제 정학을 당해서 1년 꼴게 되는 거랑 상관이 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연습실이 필요한 거야. 근데 마침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치어리딩을 했고 교장 선생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 성적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이제 응원을 받으면 50% 정도의 그 경기력 향상이 있다라는 영국 하버드의 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해리가 그러면서 이제 치어리딩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교장 선생님 또 거의 혹한 거죠. 그렇죠. 야, 그래 우리 축구팀이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연습실만 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연습실을 만들어주고 이제 애들이 이제 학생들을 오디션을 봐서 모으는 거죠. 예? 모아서 요 팀을 밀레니엄 걸스라는 이 팀을 만들게 되고 그 동아리가 되려면 9명을 모아야 돼서 9명을 오디션을 하죠. 이 영화 초반부에 오디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죠. 재밌었어. 그 싱에서 그 오디션 장면도 생각나고 그렇죠. 나 거기서 한 장면에서 완전 뿜었는데 거기 뭐 그 약간 입에서 뭐 꺼내는 거? 아니야. 그 말고 그 다음에 나온 애가 있어요. 그 립싱크로 고음 립싱크. 원래 신디사이더 소리 내는 뿜었네. 나중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들어왔다 나가고 좀 센스 있게 찍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쫙 모아서 했는데 이제 현실이 좀 팍팍한 거죠. 그렇죠. 그 일단은 그 거제도라는 이 동네가 지금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동네인데 그때 이제 하청업체들이 너무 과도한 그 노동 환경 때문에 이제 막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는 약간 뒤숭숭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IMF가 딱 터지고 확 가라앉았다가 살짝 그 말하자면 정상궤도에 들어서는데 사람들의 임금 수준은 꺾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 막 늘어나는 상황이 그 중간인 거죠. 그러면서 막 주호일제도 외치고 막 이럴 때였죠. 근데 이제 얘들은 막상 이제 한번 치어리딩을 준비해서 해봤는데
막 실수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실수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얘들이 무대 경험이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온 동네 방네 이제 그 응원을 다니는 거예요. 얘네가 치어리딩으로. 네. 응원을 다니면서 그 파업 현장에도 가서 응원을 하게 되고 병원도 가고. 예, 병원도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발전신이 예, 나오죠. 발전신이죠. 예.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힘을 그 거제라는 그 지역에 참 시끄럽네, 그거. 네. 여기도 소리 안 들어가. 거제라는 지역에 이제 이 밀레니엄 걸스가 아주 큰 힘을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교 축구팀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영화입니다. 네, 중간에 네. 이제 해리는 가출도 한번 하고 예. 서울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뭐 한 명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트레지디 비극 라인이 예. 하나 가죠. 예. 네. 걔 스토리도 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온 애들이랑 싸우고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트위스트를 잘 했어요. 예. 마지막에 트위스트가 참 좋았어 저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건 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서울 올라가서 성공해갖고 걸그룹 뭐 무슨 스타가 되는 막 그럴까봐 나는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그 아까 밥신처럼 그 전에 그 옥상씬 있잖아요. 예. 해리가 그거. 각성하는 저는 그 씬도 참 좋았어요. 새벽까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그게 제일 처음에 우리는 댄서가 될 거다. 이거랑 이제 맥락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좋았다. 좋았죠. 네. 그 뭐 스토리는 그렇게 되고 예. 예. 그 스포츠 영화가 갖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빅토리잖아요. 사실 빅토리 뭐 우리 금메달, 우승, 1등 그거 안 하면 왠지 찝찝한 그런 거였는데 21세기 되고 하면서 사실은 저도 멋있게 지고 우리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번에 올림픽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우생순 같은 그런 그렇죠. 거. 우생순 같은 것도 있었고 사실 70년대 유도 나왔던 동메달, 단체 동메달. 그거 멋있었죠. 70년대에 나왔던 럭키가 사실 럭키가 사실 첫 지죠. 번 1편은 지지. 그렇죠. 1편 얘기하는 겁니다. 1편은 지지. 그게 지는데 승부는 중요하지 않은. 그치. 그게 로키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에드리안! 그렇죠. 에드리안을 부르면서 그런 거에 그 맥락이 이제 살아나면서 우리도 이제는 꼭 우승하고 금메달 안 따도 되는. 여기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거 약간 스포일이지만 그게 이제 우승 트로피가 아니고 뭐 동메달 결정전 뭐 이런 거잖아. 3, 4위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과정에 포커싱을 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이 밀레니엄 걸스라는 이 팀이 축구를 응원한다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팀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 지역 사회를 응원하고 자기들의 가족들을 응원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그쵸. 예쁘죠. 이 아이들의 모습이나 이 마음이나 네. 그리고 또 얘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좀 감동을 느끼는 것 그리고 같아요. 99년이라는 게 25년 전이 제가 우리 무용부 초창기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조선시대 아니면 지금이거든.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가 극영화나 무슨 드라마나 이런 게. 그래서 그때 내가 늘 하던 얘기가 잠깐 뒤에, 잠깐 플래시백.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냐 막 그랬는데 네. 내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요즘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는 그 삼진그룹 그것도 그렇고. 네. 이 영화도 25년 전이면 네. 물론 이제 드라마 시리즈에서 이제 응팔 응사 이런 게 히트를 하고 이제 추억팔이 이렇게 해서 30대를 겨냥한 40대를 겨냥한 뭐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게 했는데 이 영화도 딱 90년대 그때를 약간 플래시백으로 가서 추억을 자극해주는 그걸 노렸는데 이제 극장의 흥행은 안 됐네. 이게 3, 40대들이 극장을 안 가나 봐. 뭐 시간 내서 갈 이유가 있나? 아니, 기본적으로 그리고 OTT가 이제 메인이 되는 환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OTT용 영화랑 극장용 영화랑 확실히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요. 움직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조금 있으면 진짜 OTT에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거 극장 가서 이렇게 비싼 돈 내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뭐 아까 전에 50만 좀 안타깝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지금이라도 좀 얘기하죠. 많이 봐주십시오. OTT는 더 많이 볼 것 같고 네. 진짜 이번 올 여름 더위가 음. 예전 같으면 피서하려고 극장 간다고 했는데 올 여름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더워서 극장 가 그래서 더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빅토리 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나오는 이제 음악들을 이게 음악, 극장에서 들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너무 친숙하고 너무 좋아했던 음악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에서 이 밀레니엄 걸스가 했던 저는 안무들? 치어리더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치어리딩을 응원단장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응원단장을 했습니까? 정말 제가 사용했던 음악들을 다 들을 수 있었어갖고 너 어디서 언제 한 건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그래? 네, 너 대학교 응원단장 때까지 했어? 저는 응원단장 밀레니엄 보이즈였구만. 아 그래? 응원단이 없을 때 저는 응원단을 기획을 해서 무슨 야구팀? 아니요 그냥 뭐 다 학교 응원단이 학교 있어서? 응원단을 너 응원단장 했다고? 네, 응원단 중창단 하지 않았어? 그것도 했고요. 저 가만히 못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음악 중에서 너를 벌떡 일어나게 했던 음악이 있어요? 저는 디바의 웨블러였어요. 아, 정말? 웨블러? 왜 불러? 웨블러는 아직도 동작까지 기억해. 춤 동작. 그리고 심지어 듀스의 나를 돌아봐. 아.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같은 거는 아예 원래 춤 자체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근데 흥겨웠죠. 이제 뭐 이게 accuracy 그러니까 시대적인 고증의 정확도는 약간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 제가 볼 때 제일 어찌 보면 그냥 단점을 찾자면 꼽자면 그거예요. 고증을 좀 너무 널널하게 했어.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제가 이 음악에 응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응원은 이게 99년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93년인가 하여가 93년인가 그런데 한 6, 7년 전 노래는 응원곡으로 잘 안 써요. 왜냐면 99년에 훨씬 더 인기 많은 정말 최신가요. 하여간은 요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펌프할 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뭐 나를 돌아봐도 마찬가지. 교실에서 그렇게 춤추는데 사실 환호하고 이것도 사실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실제 저도 그 당시 이제 학교에서 막 교실 안에서 춤추고 했던 그 광경이 막 박수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넋놓고 보고 있고 그냥 끝나면 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보는 동안 막 환호하고 요거는 사실은 좀 꿈 같은 얘기 같기도 한데 여기는 또 좀- 여학 그렇죠. 여고생들이 네. 많으니까 뭐 약간 예쁘게 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정말 유일하게 꼽자면 그거였어요. 그냥 시대별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노래들을 다 찾았거든요. 이거 이 시대 노래가 아닌데? 이거는 이 다음 대표적인 게 노래인데? 뭔가요? 일단 대표적인 거는 요거 99년도 배경인데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대사 중에 백지영이 신인 가수 나옵니다. 아 맞다. 실제 백지영은 99년 데뷔예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는 신인 가수는 맞는데. 신인 가수 맞습니다. 아 백정이 그다- 99년이구나. 네, 99년 데뷔였어요. 나 벌써 오래됐죠. 그 군대 있을 때 제가 99년도에 그 백지영이 한참 막 뜨거울 때 그 위문 공연을 왔던 게 기억이 진짜? 나요. 예, 뭐 대시 같은 노래 있잖아. 대시? 대시. 그거랑 또 뭐 벌써 몇 번째야. 그게 무슨 노래지? 그게 대시인가? 그게 되실 거예요. 그게 되시죠.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애들이 막 환호하고 이랬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뭐 너무 인기 많았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 맞고. 예, 그다음 배경음악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하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는 93년도 노래고요. 그렇죠. 디바의 웨블러는 98년. 그리고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 대사 중에 너희들 여고괴담 봤냐? 여고괴담 뭐 얘기하죠. 여고괴담 얘기 나오죠. 여고괴담 1 기억하시나요? 98년입니다. 네, 98년. 그건 맞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안타까웠던 거 나이트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주 댄스 리믹스 버전으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조성모의 아시나요인데 이 노래는 2000년 노래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틀리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아마 대사 기억날 거예요. 자연농원 에버랜드로 바뀌었다 이름. 언제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해 보셨나요? 그거 꽤 오래된 얘기는 맞아요. 90년대 초반 아닐까? 자연농원에서 에버랜드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96년입니다. 예, 자연농원이 창립 20주년 되는 해, 96년에 이제 에버랜드로 바꾸면서 캐리비안 베이가 이제 96년에 그럼 오픈을 맞네.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대사도 그렇죠. 맞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아주 거의 모티브처럼 나왔던 김원준의 쇼. 쇼. 네, 96년 노래고요. 뭐 너무 많아요. 듀스의 나를 돌아만 93년 노래고요. 그리고 터보의 특히 트위스트 킹. 네, 막 흔들어 제꼈던 그 노래도 96년도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대사 중에 G.O.D 콘서트도 가봐야지 뭐 했던 거 G.O.D 있어요. 콘서트. 옥상에서 약간 높은 곳에 한 친구가 G.O.D 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땐가? 이거 맞아? 좀 뒤에 아닌가? G.O.D 콘서트도 가봐야지 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G.O.D의 데뷔가 99년입니다. 네, 그래서 뭐 9년이면 맞다고. 콘서트 하긴 좀 이르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지금은 조금- 고증 안 맞는 거는 그러면 그거 아니야? 아시나요 2000년 아시나요? 같고 그리고 약간 정황상 너무 옛날 노래를 좀 뭐 응원곡으로 좀 썼다 뭐 요런 정도 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그 봉구 강아지 데려가는 예. 애가 자기가 별명이 비용세. 자기가 중학교 때 별명이 비용세라고 그러는데 예. 90년 되면은 데스티니 차일드 시절. 예. 그래서 비욘세- 비욘세가 그렇게 막 이름이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때 아닌 것 비욘세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데스티니 차일드는 국내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 비욘세는 그 나중에 힙합 2000년대 좋아하는 애들이나 듣고 그랬었죠. 그렇죠. 뭐 그래서 중학교 때 비욘세 이거는 좀 예.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예. 그리고 저 아마 영화 속에서 떡볶이 뭐 짜장면 짬뽕 요런 뒤에 걸려있던 이런 메뉴들의 가격을 혹시 보셨나요? 역시 진욱이야. 가격까지 나도 봤어요. 3,000원 적혀 있는 거 봤어. 네. 3,000원. 짬뽕이 3,000원이었습니다. 짬뽕. 그 정도 하지 네, 않았나? 그리고 떡볶이가 한 1,500원 정도로 적혀 있었다. 이런 정도? 그러면 그 시절 그때 그랬나 보다. 그 나름 고정을 했겠죠. 팀이 했죠. 돼가지고 했을 텐데 이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그물코가 큰 그물을 던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10년, 20년, 30년으로 플래시백하는 게 그게 왜 힘드냐면 돈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트나 아니면 이게 촬영, 야외 촬영 이런 거 하면 그거 정말 지나가는 차까지 다 겐세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드는데 이제 제작비도 꽤 많이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보는 우리는 되게 즐겁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특별히 그렇게 뭐 시대적인 물건을 동원한 흔적은 많이 보이지 않죠. 오히려 아이디어가 그냥 학교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있던데. 그 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얘들이 이제 쓰는 음향 장비. 뭐 그 카세트 예, 이런 카세트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왜 그 범생이 걔가 이제 오디션 볼 때 자기가 리믹스를 해온 그 CD를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틀잖아요. 너 저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너 컴퓨터로 했다고. 그렇죠. 근데 되게 좀 추억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조악한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추억이 돋던데 그런 거 딱 보니까. 99년이면 아마 네. 소리바다가 있고 막 이럴 텐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악 같은 거 녹음하고 이럴 때 원래 이제 테이프 같은 데다 하다가 예. 드디어 하드 레코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90년대 중후반부터예요. 하드 레코딩도 맥킨토시로밖에 안 됐어요. 애플 그 맥킨토시. 그렇죠. PC로는 IBM PC로는 안 되다가 예. 그게 전문가들 영역에서 그랬겠죠. 그렇죠. 전문가 예, 예. 녹음실에서. 예, 근데 그 PC로도 되게 조악한 형태로는 할 수 있어. 그렇죠. 이제 앨범을 만들 때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되고서 드디어 IBM PC로 하드 레코딩이 된다는 거예요. 큐베이스 같은 걸로 뭐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게 되게 에러가 안 나?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된다고.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녹음 작업할 때 하드 레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중반이 돼서 오토 튜닝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2000년대 초반부터 목소리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는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죠. 네, 요즘 다 하죠. 네. 네. 아무튼 우리의 약간 추억 돋는 예. 좀 진욱이가 다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왔고 근데 나는 그 왜 애들이 이제 홍보하려고 이제 오디션 홍보를 하려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이 음악 딱 틀고 이렇게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왜 불러 나왔잖아. 왜 불러랑 그 나를 돌아봐가 나왔죠. 듀스. 그렇죠. 근데 나는 너무 신나더라고 그 장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장면에서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는 박세환 배우예요. 박세환 배우를 제가 이제 원래 좋아하고 팔로잉을 하기도 했던 배우인데, 전 심지어 박세환 배우는 그 인스타도 팔로우해요. 정말? 저 유일하게 제가 팔로우하는 그 연예인이야? 연예인. 아 진짜요? 박세환 유일하게? 배우. 원래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 네. 그렇습니까? 네. 저 워낙 그 인생은 아름다워랑 육사오에서 인상적이어서.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팔로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빅토리도 사실 이 배우 인스타에서 계속 이런 거를 이제 찍고 있고 뭐 좀 기대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영화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유심히 보게 되죠. 박세환 배우를. 근데 춤추는 장면. 그 나를 돌아봐와 뇌블로를 추는 장면에서 사실 그 해리 배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춤이나 걸그룹 그렇죠.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고 박세환 배우는 그냥 배우인데
밀리지 않는 거야. 둘이 같이 춤을 추는데. 이 박세현 배우는 이런 경력이 없어요? 네. 무슨 아이돌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배우인데.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죠. 엄청 연습했겠다. 네. 그 마지막에 경기할 때 추는 치어리딩 하는 춤들을 봤더니 이 배우들이 정말 연습 많이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짠내가 느껴져서. 제가 그 전에 써니 뭐 그거 할 때 그 연습실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써니의 아역 배우들과 나중에 성인 배우들? 성인 배우들이 그 써니라는 곡 한 곡 안무 연습을 하는데 며칠을 밤을 새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문 방문을 했지. 방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사들고 갔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한 곡 그거 안무 연습을 하는데. 그 영화 끝날 때 그냥 추는데 뭐 이렇게 잘한다 싶은 느낌은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설픈데 열심히 한다는 그쵸? 느낌이었죠. 근데 그것도 엄청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 그 마지막 씬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엄청 연습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마지막에 아마 그 지니의 뭐야 이건 뭐야 네, 이건 맞아. 맞춰서 했던 거리 위에 나 고3 때 나온 노래인데. 그쵸, 95년 뭐 이쯤 요건 이제 됐던 것 96년 노래입니다. 96년이라고?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아니야. 뭐야 이건 95년이야. 내가 그래요? 내가 고3 때 알았어. 이거를 그 고등학교 축제 이런 데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그리고 1년 당구장 가면 내가 고3 때 처음으로 당구장에 갔거든요. 근데 당구장 가면 이 노래 막 나오고 막 디테일들을 이렇게 까고 그래.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엔 2020년대 감성으로 정서로 1999년을 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위나 사실 말의 어떤 그 조어라든지 혹은 이 정서상의 반응이라든지 아까 누가 얘기했지 막 춤추고 있으면 막 박수 친다든지 이런 현상 자체가 99년에 불가능했을 거란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판타지인 것 같아요. 판타지인데 하나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연습했겠다. 근데 2020년대생들은 기본이 이거 아닐까 생각도 좀 들어. 특히 여자 배우들은. 20년대생이요? 그러니까 20년대 활동하고 있는 이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치가 이미 그렇게 성장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에 또 하나는 우리가 되게 어렵게 느꼈던 아까 그 연기의 어떤 선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 코믹한 선도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 내공이라고 그럴까요? 충만해 있구나라는 거를 나는 이 9명의 배우를 통해서 거의 확인했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도드라지는 2명의 메인 캐릭터가 있지요. 그걸 끌고 가긴 하지만 그 메인 캐릭터가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야. 한 10년 정도 더 느끼고. 실제로 나이가 이 두 배우는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그리스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이 나이 30에 고등학생 연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난 약간. 뒷말이 좀 있었거든. 근데 물론 완전히 이렇게 티가 나서 막 못 보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고 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뭐 그게 방해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리랑 박세현 배우가 되게 잘한 것 같아. 하나는 이제 오시하게 지적할 만한 얘기 중에 해리의 그 사투리가 약간 튀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 그렇죠. 저도 그거를 그 네이티브랑 아닌 사람들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세현 배우는 근데 그쪽 출신인가 봐. 부산 출신이에요. 둘이 아마 잘하는구나. 둘이 아마 이제 해리는 춤을 가르쳐주고 세안이 아마 사투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박세현이 부산 출신이고 현봉식이 또 부산 출신이에요. 현봉식은 너무 잘하고 그리고 뭐 수학 선생님도 잘하고 코치도 그리고 또 그 9명의 모든 치어리더들이 제가 이거 좀 예민하거든요. 이 사투리. 저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에 특히 이제 좀 예민한데 제가 뭐 경상도에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나 뭐 친척들이 그 말을 쓰니까 경남. 제가 그 왜 대하 드라마 파친코 재작년에 시즌 1 나왔을 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 윤여정 선생님 오스카를 보유한 그 윤여정 선생님이 부산 사투리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어색한 거야. 차라리 그냥 서울말을 하지. 근데 이제 그게 그 감수성이 되게 무뎌져 있어요. 거기는 영어, 일어, 한국어가 다 나오는 영화라서 그 파친코에서 근데 윤여정 배우가 연기는 정말 잘하시죠. 잘하는데 그 사투리가 너무 거슬려. 근데 이번에 이제 시즌 2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보기 시작했는데 좀 괜찮아지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말을 막 하는데 일본말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거기 이제 김민아 김민아 배우? 김민아 배우는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1호도 잘하는 것 같고 왠지 느낌상. 뭐 하여튼 그런 언어적인 문제. 특히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어요. 부산 경남 사투리. 이게 해리도 나는 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어색한 데가 있고 주진모 선생님도 약간 좀 어색한 데가 있었는데 그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오히려 이게 그 코미디라서 더 이렇게 약간 그 어드밴티지를 얻는 부분들이 없지 그리고 않겠죠?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게 정말 찰진 사투리들이 있었어요. 특히 박세현 배우가 되게 잘했고 그 나머지 또 우리 치어리더들이 중간중간에 그 봉식이 형도 밥 다 묻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묻네요. 다 묻네. 막 이거. 하지 마라. 부모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첫 밥신에서 나는 거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웃을 준비를 이렇게 그렇죠.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 보면은 그게 대충 하는 영화들인데 그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판도라 특히 그 영화도 난 되게 많이 싫었다고요? 그때 내가 막 뭐라고 했을 거야 아마. 하나 더는 이 해리는 약간 덕선이부터 그 전부터 약간 그래도 메인 캐릭터고 주요 배역을 맡을 만한 중견 배우 이상은 간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이제는 뭐 연기력이 훌륭하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고른 영화가 이 영화라는 부분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그 스토리라인을 가졌다든지 작품성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영화인데 이거를 골라서 자기가 충분히 즐기면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최대한 장점을 보여주면서 예전하고는 다른 어떤 영화 흐름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샥이 지적했던 뭔가 거창하려고 그러고 막 잘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많이 빼고 그냥 해보자 그냥 그쵸, 내가 이게 나야 이렇게 재밌잖아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라서 네. 훨씬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난 느낌. 저는 좀 생각난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국 영화 중에 그 스카우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무거운 배경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뒤로 확 빼놓고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없게는 만들지만 그걸 절대 이렇게 전면으로 내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 영화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사랑스러운 기분으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뎁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장치들은 충분히 있었던 그런 영화. 근데 얼마 전에 진짜 거제에서 그 뭐 추락 사고 있었다고 내가 단신을 봤는데 이 영화가 좀 그런 거랑 다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 조선소 우리가 지금 조선 세계 1위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여러분 거제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가 정말 깨끗하고 맛집도 많고 아름다워요. 경치가 너무 좋고. 그냥 저는 거제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통영 거제를 거제. 묶어서 여행을 한 번 갔는데 결혼 초기였던 것 같아요. 아내랑 둘이서 이제 여름 휴가를 다리 있잖아 다리. 예, 여름 휴가를 갔는데 거제를 그냥 차로만 이렇게 돌아도요 너무 아름다운 스팟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꼭 가볼 만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또 주 촬영지가 다 거제였고, 그래서인지 영화 개봉하고 거제에 있는 뭐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무료 상영도 했었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빅토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요? 예, 이거는 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거제 상고가 있었다고? 실제로 1984년도에 80년대 예, 원작이 있면서요. 84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여고 치어리딩 팀이었던 새빛들이라는 팀이 거제고였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창단됐던 이 팀을 모티브로 했고 실제로 이 새빛들의 활약에 힘입어 1986년도 전국 고교 대통령배 대회에서 이 거제고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 고교 사상 최다골인 뭐 20골의 아주 대활약을 펼쳤다라는 축구. 네, 축구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루즐리 어댑트 한 거네요, 정말. 저도 그걸 봤어요. 그 원래 원작이 있었다고. 실제로 당시 주인공 역할의 필선은 한필선 씨라는 이름에서 정말? 실존 인물이 이름이 필선이었어. 네. 나는 그 덕선이 그잖아. 약간 그 그런 해리가 네, 약간 비슷해서 그래서 약간 거기 얹혀가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랬구나. 치어리딩 하는 거가 사실 그 이제 옛날에 뭐 19세기에서부터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프로스포츠에서는 야구에서는 미국에 없습니다. 치어리딩이. 우리는 야구장에 치어리더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인가 어디서 한 팀이 다시 치어리더를 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별 인기는 없고. 근데 이제 풋볼이나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칸 풋볼 그다음에 농구 이런 데는 치어리더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네. 현란한 치어리딩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영화들 고등학교 나온 영화들 보면 이 치어리딩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학교의 한 액티비티예요. 한 축이에요. 그렇죠. 특히 인싸들이 여자들. 인싸와 이 그렇죠. 네, 핫걸들이 보통 참여하죠. 남자애들은 그 미식 축구하고 여자애들은 치어리딩하고 그쵸. 뭐 이런 거가 두 개 양대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미국 영화들 보면 맨날 그 성장 영화 보면 거기서 치어리더들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던 거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영화가 흥행을 못한 것도 치어리딩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가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시면 이 되게 이 활력적인 이들의 동작과 이런 걸 보면서 멋있어요. 예, 멋있더라고요. 그 치어리딩 하는 그 나중에 이제 뭔가 완성된 그런 모습은 참 멋있고. 그리고 우리는 대학 가면은 왜 남자애들이 하잖아 치어리딩을 막 이상한 응원단장이 뭐 이렇게 솔 달린 옷 입고 막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막 움직이다 쟤네 무슨 약 먹었나 이 정도로 너무 막 세게 움직였잖아. 그런 게 약간 그런 문화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많지는 않다. 요즘은 하나? 요즘 많이 해요, 그래도. 요즘 많이 보급화될 것 같고. 대학생들도 각 대학별로 그 응원단 있어요. 다 있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도 뭐 한참 그러니까 대학에는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동아리도 있고 한데 진짜 막 리프트에서 막 위로 띄우고 막 해요, 다. 자, 뭐 우리 빅토리 뭐 대충 뭐 장단점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별점은 매길까요? 그러면 별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보 안방 극장가다 105번째 빅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점을 매겨볼 시간인데요. 네. 별점을 소개해주세요. 네, 별 5개, 적금께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용보 책 아직 재고가 남았습니다. 주문해 주시고요. 아직도? 최고 아직 아직도 남았다고? 별로 안 남았대 근데 2세 찍는데 그래서. 자, 진욱이부터요. 네, 빅토리. 정말 뭐 이런 영화를 기다렸던 것도 같아요, 저는. 뭐냐면 청량감. 아우 그냥 이 사이다 한 모금 콱 목마를 때 먹는 것 마냥 그냥 가볍고 젊고 그냥 복잡하지 않게 좀 보고 싶었던 영화. 근데 사실 뭐 아까 전에 뭐 정말 굳이 꼽자면 뭐 흠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보다 보면 추억에도 젖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밝은 영화,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영화 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거의 사경을 헤매듯이 봤거든요. 잠과의 싸움에서 새벽 한 4시부터 틀었나 이걸? 술도 먹었다며. 네. 그래서 얼굴을 때려가면서 네,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보는데 그래도 신난다 좋다 하면서 눈이 또 감기는 걸 다시 뜨고 막 이러면서 봤는데 사실은 뭐 아까 전에 오삭 형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현봉식 배우와 이 해리의 그 밥상에서 나누는 그 대화 그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보다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기분도 줬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약간 수미상관으로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밥신이 두 번 밥신이 나오죠. 아빠랑. 앞에는 이제 해리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어.
막 댄스 하고 싶고 서울 가서 고모네 집에서 머물면서 막 있고 싶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현봉식 배우가 하지 마라 고모 얘기, 뭐, 하지 마라 댄서, 엄마가 이러거든요. 가지 마라 서울.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밥 다 묻네. 안 먹어 하면서 들어갔는데 빈 공기를 보여주면서 밥 다 묵은 밥 다 묻네. 이러는데 거기서 좀 재밌는 생각이 사실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밥 2공기 먹을 기세인데 근데 이제 한 공기만 먹고 들어갔나? 아니 밥 다 묻네 하고 빈 공기에 고춧가루 이렇게 하나 그렇죠. 고춧가루. 그리고 혜리는 항상 그 손가락으로 총각김치를 이렇게 먹는 네. 그렇죠. 그 손가락으로 총각김치 이렇게 한 입 먹는 그 정서가 한국인들은 있잖아요. 예, 있죠. 그거 외국인들은 모르는 정서입니다. 그, 김치 찢어 먹고 그 맛이 맛이 그리고 엄마를 정말 이렇게 찢어주는 김치 밥에 얹어주는 그렇죠. 아니 그 느낌. 현봉식 배우 첫 대사가 그거예요. 하지 마라 손으로 먹는 거. 왜 손으로 막 이러지? 근데 이제 뒤에 또 밥씨는 이건 또 반대예요. 그치. 그렇죠. 현봉식 배우가 이 딸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해리가 먼저 얘기해요. 하지 마라 옛날 얘기. 아 그러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복식 배우가 하는 대사가 너무 이렇게 참 와닿았어요. 그래갖고 적어왔는데 뭐 사투리는 서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읊조리면 니한테는 시시할지 몰라도 내한테는 막 좋았던 거밖에 없다. 그걸 딸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리가 내도 아빠 네 편이다. 하니까 현복식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뿌잉. 근데 나는 그 대사에서 사실은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은호가 이제 커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나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얘의 지금 뭐 성취의 정도가 뭐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부모들은 사실 자식의 성취가 자기의 어떤 인생의 가치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참 나는 너가 있어줘서 나는 다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공감이 그게 되고 또 좋은 장면이었어요. 예. 그 앞에 아빠의 굴욕을 받잖아. 그렇죠. 예. 교무실에서. 예. 사실 나는 거기서 되게 진짜 김PD 되게 열받았게 돼. 안가주망이 보면 그런 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고. 예. 그거 보니까 삼성중공업 임원들이 내려오고 그 학교 내려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예. 현대중공업도 있고, 아이고 거제.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밖에 운동장에 나와서 해리가 그 씬을 지나서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빌드업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밥신이 그렇죠. 힘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오샤표이 기가 막히게 역시 잘 집어주셨습니다. 뭐를 해요? 제가 이 다음에 할 대사가 그거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힘든 약간 갈등의 구조 때 헤이리가 아빠에게 던집니다. 아빠는 세상이 그리 어렵나? 그랬더니 현봉식이 다 죽어가는 풀죽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래 어렵다 나는 세상이. 약간 이게 아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세상을 이 당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아빠의 마음 그리고 세상에 뭔가 나는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아까 오샥 형이 대사의 힘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약간 대사의 힘이 이런 데서 느껴지는 건가? 뭐냐면 이 사투리가 이 경남 이 부산 사투리가 되게 많은 함축적인 말들을 툭툭 던지는데 이게 다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이 영화 내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적었던 대사들도 그냥 툭툭 던지는데 이게 너무 잘 전해지는 거지. 특히 해리와 이 현봉식의 부녀 간의 이 대화 이런 것도 그 뒤에 어떤 수많은 말들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툭툭 던지지만 그게 다 전해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전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대사 힘이 역시 있었던 것 같고 그거 원초적인 건 마이 무또 아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투리 왜 이번에 프로야구 시즌 끝났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그 김도영 네. 그 김도영 그 이번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죠. 너 때문에 산다를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지? 니땜시 니 땜시 산다. 니 땜시 살아야.
맞아. 니 땀시인데 정확히는 니 땀시 살아야.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니 땀시 살아야. 그거를 근데 김도영 선수가 자기 인터뷰에서 맞아요. 팬들한테 돌려주더라고. 저 팬들 여러분 그쵸. 때문에 살아야. 네, 살아야. 근데 그게 사투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다가오거든. 맞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게 뭐 재미없잖아. 근데 니 땜시 살아야. 이 전라도 사투리가 확 다가오잖아요. 역시 그것 또한 밈이군요. 그렇죠. 그 밈이 돼가지고 지금 김도영이 지금 40 해야 되는데 한 경기 남았는데 홈런 2개 남았어. 2개를 한 게임에 쳐야 되는데. 그 LG 선수야? 아니 기아인데 이거는 지금 이건 뭐 팀과 상관없이 응원하게 되는 거죠. 저 대기록이니까. 그럼 우리가 다 박찬호, 이정우 응원하듯이. 하여튼 지금 뭐 진욱이 뭐 갑자기 니 사투리 땀시 못 살아야. 니 땀시 살아야.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왔습니다. 뭐 추억에 돋는 음악들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약간 뭐 오버스럽지만. 뭐 이런 뭐 그치, 좀 오버도 있지. 연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 근데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연기를 담았어요. 그렇죠. 이 각자 멤버들에 대한 얘기도 다 담고 다 보여줘요. 결국 축구 경기도 보여주고 뭐 선생님들 뭐 캐릭터들 고스란히 다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담았는데 저는 산만한 느낌이 없고 그냥 우리들 얘기할 때 그 장면 기억나 했더니 다 기억나더라고요. 물론 뭐 어젯밤에 봤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고스란히 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잘 전달이 됐다라는 그리고 그러네. 잘 배치가 됐다. 산만하지 않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보면은 그런 디테일들이 좀 보이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좋았던 것 같아서 뭐 많은 분들이 역시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기분 좋은 영화 아직 뭐 한낮은 더 뜨겁지만 청량하게 시원하게 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별점. 점수는요?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네. 네. 추가장. 예, 저는 여기 그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 배우들이 또 너무 좋아요. 다. 박세환 팔로워. 예, 일단은 박세환이 너무 좋았고 네. 뭐 해리도 너무 잘했지만 그 나머지 조연 배우들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하나 다. 특히 그 태권 소녀 그리고 그 한복 입고 고전무용을 추던 세탁소집 딸 그리고 봉구 데리고 다니는 그 통통한 각기 다 너무 좋고 그러네. 예 캐릭터를 참 잘 만든 것 같고 되게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어떤 영화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는 되게 훌륭한 영화죠.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지. 진짜. 네, 쉽지 않은 건데 행복한 기분을 안고 이게 잠들 수 있게 해준 게 참 고마워. 요즘은 이게 잔병감 있는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보고 나면 예. 찝찝하고. 다들 막요, 뭐 저기 거장병 걸려가지고. 그러게. 어? 네, 진짜. 근데 이렇게 힘 빼고 사실 이렇게 코미디 영화를 만든다는 거, 그쵸? 또 우리가 이제 이 소중함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뭐 이제 워낙 우리가 익숙한 우샥 형도 아까 많은 영화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생각이 났다. 그 말은 이제 클리셰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또 뭐 꼭 이렇게 클리셰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해서 그 영화가 꼭 나쁜가? 뭐 잘못 만든 영화인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도 재미없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죠. 네. 아, 이거 진짜 이거는 한치 흐트럼 없이 그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영화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게 예상한 대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볼 수 있고 좋았다, 사랑스러웠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네. 높은 점수는 몇 점인가요? 4.1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높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만점 터트리더니. 네. 인사이드 아웃이랑 또 비교할 그렇죠. 수는 없 네. 네. 코미디가 4점. 네, 그리고 박세환 배우 정말 응원합니다. 저 인스타 팔로워예요. 자, 뭐 매력 있죠. 사랑해요. 섭외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섭외? 섭외를 한번 해보세요. DM을 한번 보내볼까요? 네, DM 한번 보내시고 무용보라고 하고 쌍욕 날라오는 거 아니야? 니 누군가?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좀 니 사투리 이상. 누군가? 방금 사투리 이상했어. 니 누구? 니 누구? 근데 저는 박세환 배우를 실제로 만나면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정도로? 네. 네, 알겠고요. 좋아요. 팬심은 알겠고요. 좋아합니다. 네. 저희 너무 뒤늦게 그러지 마세요. 너무 없어 보여? 약간, 네? 이 영화를 10분 동안 보자마자 두 가지 의문이 딱 드는데, 오샥이?
두 번째. 뭐. 왜냐면 아니 무슨 코미디 뭐 한국 영화 다 남은 거 싫다며. 근데 다 담길 만한 그릇이 이제 막 펼쳐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코미디 영화 많이 했던 그 사단이 뭐지? 걔네 누구죠? 오시하게 되게 많이 소개했던 주도의 파토 사단. 그런 거. 약간 과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코미디 중에 잘 됐다고 우리가 지금 막 다뤘던 것 중에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코미디를 보면서. 과해. 별로 웃기지 않아. 가학적이야. 이런 게 나한테는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 영화는 도대체 무슨 매력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보게 만들지? 그렇다고 해서 되게 유치하고 아까 요시하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밸런스지 이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 결론은 이 영화는 진짜 똥꼬발랄이다. 뭐요? 똥꼬발랄. 뭐냐면 그냥 발랄함을 기본으로 깔고 약간 백치미도 아닌데 별로 생각 없이 밝기만 한 사람들의 행복함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게 기본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겪고 있는 풍파를 피하지 않고 보여줘. 근데 최 과장이 항상 얘기하듯이 바닥을 안 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닥까지 가지 않아. 그 순간에 그렇게 내려갔다가 거기서 톡 하고 또 뛰어 올라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이제까지의 어떤 코미디의 정서나 혹은 기법이나 한국 영화 가지고 있는 코미디 되게 많은 코미디에서 어떤 되게 다른 방향으로 영화를 전개하거나 다른 어떤 트릭을 썼거나 그렇게 틀린 어떤 다른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해도 돼. 헤일이 데려다가 이런 거 시켜도 돼. 박세현 충분히 춤 막 잘 출 거야. 약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은 흔히 말하는 배우로서의 어떤 개성은 특별한데 이제까지의 어떤 배우들의 성격상으로 보면 되게 막 배우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외형적인 매력들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그걸 더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로 막 갖다 넣어도 돼.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 영화들이 다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드는 사람들이 재밌었겠다. 그냥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만들었겠다. 그럼 다 좋은 거지. 그 배우들 케미가 아주 좋았던 것 그쵸. 같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를 팔로우하면서 느낀 건데 그 자기들끼리 밀레니엄 걸스끼리 아주 단단하게 서로 뭉쳐서 한 것 같다. 해리는 맏언니일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 그렇겠죠. 맏언니가 이렇게 쭉쭉 하면서 야 걸그룹 때는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해리랑 박세현이랑 둘이 동갑이고 29살 이 정도 돼가지고 여기 나오는 배우들 중에서 두 언니가 극에서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끌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머지 배우들에게는 스타인 거 아니야. 그렇죠. 선망하던 그 언니들하고 이제 연기를 해보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다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일, 영화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럼요. 그리고 맞아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선한 기운. 그러니까 90%는 응원을 받으면 더 잘한다. 응원해야 된다라는 이 어거지 같은 마지막에 어떤 테마 같은 것도. 근데 그 마지막 자막 좀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감동으로 느끼지. 네. 딴 데서 봤으면 되게 어거지라고 느꼈을 거예요. 저는 되게 마지막 자막 딱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거죠. 딴 데서 봤으면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괜찮아. 다 빌드업을 잘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죠. 4.8점 드릴게요. 4.8이요? 이야. 난 오샥이 이런 영화를 골랐다는 거에 일단 칭찬을 한번 하면서. 왜 이런 영화가 뭔데, 내가. 오샥이 옛날 같으면 이게 막 보고 아니, 있으면 아니, 박수를 하지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무슨 어쩌고 하면서 막 유치하게 어쩌고 이런 영화인데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또 좋은 영화는 좋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영화로 느껴지는 부분이 그닥 다르지 않은데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른 거지? 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김PD는 4점.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잘 골랐다 이거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최근에 봤던 몇 가지의 그 스포츠 영화들 그 중에서 비슷한데 왜 이거는 잘 됐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사들 그리고 디테일들 이런 게 다 살아 있었고 스토리도 이게 클리셰인데 마지막에 트위스트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약간 반전의 묘도 좀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소녀들이 너무 좋았어요.
귀엽고 뭐랄까요 공감 가고 게다가 김 PD의 그 안가주망 같은 거에 그 빌드업도 잘 됐고 마지막에 봉식이 그거 나도 한 개 또 그래가지고 머리에 예, 딱 두르잖아요. 끈을 딱 두르고. 그런 빌드업들이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까지 다 이어졌던. 그래서 나는 이 박범수 감독 되게 주목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화도 좀 기대가 되고요. 이 감독이 대본 스크립트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통 감독이 대본을 쓰면 영화가 산으로 갑니다. 이상한 것도 그냥 감독이 시켜가지고 다 그냥 해요. 감독이 대장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 바이고 이게 흥행에 좀 실패했다고 그래서 비난을 받을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우리 무용부에서 칭찬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역주행을 좀 탔으면 좋겠고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안 보고 지나가는 게 좀 아까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라이트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뭐 남녀노소 약간 이제 언어가 뭐 이렇게 TV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수위는 약간 높죠. 뭐 욕도 좀 나오고 뭐 이러는데 뭐 많이 높진 않아요. 뭐 볼만하죠. 12세 관람가고. 12세? 우리 가족끼리 저는 다시 한번 볼 생각이에요. 은호는 12세 넘었나? 그럼요. 아 정말? 이거는 분명히 OTT에서 더 대박 날 거예요. 그럴 것 같지. 훨씬. 예. 나중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올라오면 순위권 위로 올라올 작품인 것 그리고 나는 이 최과장과 마찬가지로 이 투톱 박세환과 해리 두 사람의 연기를 정말 칭찬하고 싶고 해리라는 배우는 나는 이 배우로서 되게 이번에 보고 되게 인정하게 됐어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 엠마 스톤이 나는 생각났는데 엠마 스톤이 되게 자기가 망가지면서 되게 반열에 올랐거든요. 예능에서도 되게 예능에서도 엄청 시원털털하고. 네. 저는 이제 예능이랑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는 응팔은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해리가 그것도 사실 꽤 됐잖아요. 꽤 됐죠. 근데 이 배우는 왜 안 늙어? 아직 고2 연기를 하는데도 괜찮은 거야. 하여튼 성격이 그러니까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배우, 스텝진. 그 음악도 되게 잘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그 리코더, 필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 뒤 배경 음악들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재밌게. 그 필이 나오면은 리코더 나오면 좀 재밌잖아요. 그 소리를 많이 썼고 뭐 90년대에 나왔던 히트곡들 이런 퍼레이드가 또 향수를 자극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엔딩곡은 나중에 진욱이한테 고르라고 할 겁니다. 저한테요? 네. 일찍 좀 얘기하시지. 좀 일찍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자꾸 이러시는. 여기 나온 그럼 제가 하는 거 무조건 하실 거예요? 그럼 딱 걸렸네. 아르헨도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너 또. 네. 자, 이제 점수를 합산해 주세요. 나구나. 음악 고를 거 생각하고 그것도 있었어요. 나구나. 네, 점수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0, 4.1, 4.8, 4.5. 총 17.4점 나와서요. 4.4. 네, 반올림 4.4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고득점이에요. 대박이네. 네. 고득점이네요, 진짜. 네. 나는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그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지. 웨스턴 그쪽 영화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 오샥 형이 어쨌든 우리가 미리 골라놨던 작품을 뒤엎고 예, 그런데 영화로. 이런 영화를 골랐다는 거에 내가 약간 그 칭찬을 의외 칭찬을 하는 말이야. 그 뒤엎은 시점도 내가 영화의 3분의 1을 봤을 때 뒤엎었어요. 네. 카톡에다가 빨리 얘기해야 돼서 3분의 1을 보고서 이걸 바꾸자. 너 그래서 고생한 거야. 3분의 1을 볼 때 그렇게 된 거야. 사실 진욱이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이거 바꾸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너 지금 거의 그 대신 다구리 당한 거야. 엔딩곡은 진욱이가 고르잖아. 뭐지? 아무튼 뭐 이렇게 또 극장 가다를 한편 했네요. 그쵸. 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정식 에피소드 61번째 박찬호 번호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빅토리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음악이나 귀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오디션 장면, 멤버를 뽑으려는 오디션 장면에서 그냥 음악이 흘러나와서 춤추는 씬들이 한 2씬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이 여기에 나오는 막 듀스의 노래, 서태지 아이들 이런 음악이 아니고 그냥 반주만 나옵니다. 근데 이 반주는요, 어떤 음악이 연상되게 묘하게 틀어요. 그 반주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텐데, 제가 듣기로는 약간 H.O.T의 We Are the Future라던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음악도 또 익숙한 음악을
약간 음을 조금 변주해서 이렇게 했던 음악들이 있어서 아마 90년대 그것까지- 말이면 H.O.T. 잭스키스 그 시절 아니야? 그쵸? 90년대 말이? 그쵸. 예. 딱 그 시절이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하실 근데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빅토리아는 H.O.T.랑 잭스키스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약간 연상만 되게 이렇게 좀 아, 그렇군요. 네, 예. 음악을 약간 그러면 들려줬죠. 엔딩 음악은 진욱이가 빨리 골라줘. 틀게.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난 왜 불러 하려고 그랬는데? 왜 불러 좋아요 저는. 진욱이가 저도 그거 왜 불러 좋아한다 좋아요. 그래. 예, 왜 불러 좋아요. 결국은 자기가 고르는데. 아니 아까 진욱이가 아 왜냐면 왜 불러 좋다고 꼽으려면 되게 그랬잖아.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아 이거 그냥 뭐 투더 빅토리 이런 노래 해버릴까 투더 뭐 빅토리가 뭐야? 코리아나? 코리아나의 투더 빅토리인가 있어. 투더 빅토리. 그 노래 나왔습니까? 그럼 88년 노래잖아. 88년 아니 빅토리아니까 갑자기 아, 이 이번에 생각이 그 났는데. 누구야 윤수일 아파트. 아니 아파트 말고 저거 나왔잖아. 이 빅토리에 아 거기 나왔어요. 저기 하나등 눈빛 저기. 아래서 화려한 고백인가? 화려한 화려한 고백. 고백. 그 노래 나왔죠. 만났던 너와 나딴딴딴딴 그거 응원가로 많이 했던 것 같아. 화려한 고백. 그래서 뭐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냥 저기 저는 왜 불러 좋은 것 같아요. 왜 불러? 네, 왜 불러 아마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왜 불러? 네, 그럼 송창식의 왜 불러를 듣고 그래서 디바의 왜 불러죠? 디바죠, 디바. 네, MBC에서 디바. 아, 나 요즘 진짜 내 채시라 너무 좋아하는데. 채시라? 체리나 아, 체리나. 체리나. 미안합니다. 체리나 씨. 체리나 씨, 나 요즘 너무 좋아. 좋죠. 골대녀? 골대녀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사람이 너무 멋있어. 그렇죠. 약간 리더십도 보여. 리더십도 대단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축구도 진짜 진심으로 하고. 골대녀? 예. 아, 진욱이랑 최근에 골대녀. 그리고 팬입니까? 되게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축구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에서 한번 댓글도 달았어요. 근데 답도 해주더라고. 아 그래요? 진짜? 답도 하나씩 다 해주고. 인스타 헤비 유저야. 그건 원래 그러더라고. 대단해. 나 옛날에 체시라 아니고 체리나. 나 옛날에 옛날에 난 저 가수 둘을 내가 헷갈렸어요. 되게 미안한데 그 체리나 씨랑 황보라고 있었잖아. 황보 있었죠. 샤크라의 황보.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황보 그 배우를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뭐 드라마 할 때 만나갔는데 체리나 씨죠. 내가 그래가지고 저 체리나 아닌데요.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어. 맞을 뻔했어. 아니 뭐 근데 그 언니 되게 나야 센데. 뭐 음악 감독이니까. 센 걸로 너 맞을 뻔했어. 그래? 그 황보 배우랑 그때 뭐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아 그래요? 체리나 씨한테도 훌륭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일을 사과할 줄 아는 옷이야. 갑자기 체리나 이름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네. 우리 디바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